2000년대 최고의 팝스타는 어셔입니다. R&B 쪽에선 황제라 불렸고 춤 실력도 댄스 가수 못지않아서 한때 제2의 마이클 잭슨 후보에 오르기도 했죠. 2004년에 더리 사우스의 부흥을 이끌었던 예로 미국은 물론이고 전세계 음악시장에서 대박치는데요. 이런 어셔를 동경하던 중딩 제이팍은 몸, 패션, 춤, 어셔의 모든 걸 따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멕시칸 형제들이 길에서 삐보잉하는 걸 보곤 그냥 재밌어 보여서 같이 즐기게 되죠. 그렇게 즐기면서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고딩되고선 진지하게 삐보이가 되고 싶었다 해요. 그래서 학교 삐보잉 클럽 들어가서 연습하고 방과 후엔 동네 주변 삐보이들과 어울렸죠. 가끔은 춤추러 다니려고 학교도 쨌다 합니다. 제이팍은 이만큼 춤에 열정이 넘쳤지만 가정 형편은 좀 어려웠나 봐요. 아버지가 당시 한국에 계셔서 어머니랑 동생이 있어 셋이 미국서 지냈습니다. 근데 어린 아들 둘 홀로 키운단 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때 어머니 제이팍한테 집안을 일으킬 약간의 기대를 거셨었나봐요. 제이팍이 맨날 춤추러 다니니까 어머니가 이런 말을 건넸다 합니다. 한국 기획사 오디션 열린다던데 한번 참가해보지 않겠니? 이 말을 들은 제이팍은 JYP 시애틀 글로벌 오디션을 보고 합격해서 가깝지만 낯선 땅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JYP 연습생으로 들어간 제이팍은 4년 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대요. 춤 동작 틀리면 엉덩이 몇 대씩 맞고 3시간 동안 춤췄는데 물 안 주고 연습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거의 매일매일 반복됐다 하죠. 그래서 같은 연습생한테 경찰에 신고 안 하냐고 물어봤다 합니다. 이런 연습생 시스템에 대한 쇼크는 나중에 CNN 인터뷰에서 언급하기도 했죠. 이런 시스템에 불만이라도 표출한 걸까요? 제이팍은 JYP 대표 문제였다 합니다. 회사 직원, 트레이너랑 자주 싸웠고 이런 말도 내뱉어서 JYP 직원들의 경계 대상 1호였죠. 하지만 정작 JYP는 이런 글을 흥미롭게 봤나봐요. 회사 대표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연습생이 지금까지 뭐 있기나 했겠어요? 이렇게 제이팍 태도는 불량했지만 연습량만큼은 연습생 원탑이었대요. 미국에 있는 가족들 생각하면 대충해선 성공할 수 없단 걸 알았던 거죠.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JYP 가족들을 생각하는 만큼 남들에게도 마음을 열어보라 직접 말했다 해요. 이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자 제이팍도 속으로 뭔가 느낀 게 있었나봐요. 얼굴빨로 들어왔다고 비꼰 연습생들, 항상 트러블이 많았던 직원, 트레이너들과 사적인 농담할 정도로 마음을 완전 오픈했죠. 한국 오고서 드디어 불만을 떨쳐낸 제이팍은 어느새 무대에서 밝은 표정과 에너지를 쏟았는데요. JYP는 서바이벌 풀을 통해 2PM 멤버를 결성하고 제이팍을 팀 리더로 선정합니다. 언제나 동생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미친 연습량이 그 이유였다 하죠. 그렇게 2PM은 2008년 공식 데뷔를 알렸는데요. 타이틀 10점 만점의 10점은 이제 막 데뷔한 2PM에게 큰 인기를 안겼죠. 에너제틱하고 중독성 있는 사운드에 2PM만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또 제이팍이 미국서 삐보잉을 한 탓인지 안무에 고난도 삐보잉 동작이 있었는데 이걸 멤버 2명 빼고 다 할 수 있었다죠. 여기에 무대 의상, 피지컬, 가사에 남성미가 물씬 풍겨서 팬들은 2PM한테 짐승돌 타이틀을 붙여주는데요. 그리고 2009년 2PM은 전국민적인 인기를 얻죠. 두 번째 EP 수록곡 2개가 대중들한테 제대로 먹히면서 2PM은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데뷔 싱글과 마찬가지로 일렉 기반 사운드에 다이나믹한 댄스로 밀어붙였는데 이게 다시 한번 음악시장에 통하죠. 또 카니에, 릴 웨인, 크리스 브라운 등 굴지의 가수들과 작업한 블라도 멜러, 브라이언 스탠리가 참여해 앨범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데뷔 후 발매한 모든 곡들이 히트를 치면서 2PM은 어마무시한 속도로 팬덤을 키워가는데요. 이렇게 2PM이 아이돌 서열 정리하고 있던 때 제이팍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이팍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친구들한테 투정 부린 글이 4년 뒤에 재조명된 건데요. 가장 문제가 된 발언은 이거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엔 미국 애들이 흔히 투정 부릴 때 쓰는 표현인데 한국 네티즌이 오역하고 이게 대량 재확산되면서 결국 제이팍의 2PM 영구 탈퇴를 이끌었죠. 사건이 터지고 미국으로 돌아간 제이팍은 타이어 판매점에서 알바하고 삐보이 대회도 참가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유튜브 개인 계정에 팬이 준 맥북으로 당대 최고 히트곡 Nothing on You 커버를 올리는데요. Beautiful girls all over the world.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ing. Nothing on you, baby.
이 영상은 제이팍의 한국 복귀 신호탄이 되죠.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엄청난 화제를 몰면서 제이팍은 한국이랑 미국 기획사한테 동시 러브콜을 받는데요. 제이팍은 양자택일의 고민에 빠지다가 탈퇴 후에도 이어지는 한국 팬들의 꾸준한 사랑, 이거 하나만으로 한국 리턴을 택합니다. 여담으로 나띠노뉴 커버 영상 인기가 치솟자 나중에 앨범으로 발매하기도 했죠. 한편 솔로로 돌아온 제이팍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 친구는 차차말론입니다. AON크에서 같이 춤추던 차차도 어쩌다 보니 음악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제이팍도 같이 음악하다 보니 둘이서 같이 작업하는 날이 많아진 거죠. 제이팍 노래에 나오는 그 유명한 시그니처 사운드 있죠? 그게 바로 차차 겁니다. 제이팍은 이 차차와 함께 첫 EP를 발매하는데요. 이 앨범은 제이팍이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뮤지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지 난 버림을 받았어 네가 사람 갖고 노니까 내 마음이 다쳤어. 이 앨범은 음원 공개 전 5만 장 선주문이란 진기록을 남기죠. 이때부터 제이팍은 허슬의 대명사로 불려지게 됩니다. 정규에 17곡 이상 꽉꽉 채워넣고 싱글도 1년에 9개씩 내기도 했죠. 그리고 방송 출연과 레이블 설립까지 정말 쉼없는 삶을 달렸는데요. 그러면서도 대충이란 건 없었습니다. 앨범 퀄리티는 나날이 증가했고 대중들의 평가도 점점 더 좋아졌죠. Baby, back and forth, like we falling from the sky. Geronimo, we can go another round, we can scream some more. Got me fucking like it's my job and I make it do. I be like, hold on, wait a minute, girl. 어디가 너무 쳐다봐서 미안해. 근데 네가 너무 섹시해서 노래돼. 수가 없어. 우리가 빠지면 볼리가 아니지. 우리가 빠지면 볼리가 아니지.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돈은 절대 쫓지 않았대요. 앨범 하나 만드는데 몇 억씩 드는데도 계산적인 음악을 하기보단 스스로와 팬들의 만족도가 더 중요했죠. 그러던 2015년 당시 힙합씬에서 가장 핫한 래퍼 27명과 컴필 앨범인가 싶은 스케일의 정규를 발표하는데요. 이 앨범은 각 트랙이 갖는 의미보단 제이팍이 국힙에 이 정도로 진심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 같아요. 리스너들을 위한 다양한 사운드 제작, 레이블 식구들을 먼저 챙기는 마음, 그동안의 허슬에 대한 자기 존중, 그리고 이런 제이팍의 진심은 리스너들에게 그대로 닿았습니다. 내 음악들은 필요 없어 goddamn it all. 인정할 거 인정해. Respect 할 수밖에 없는 hustle that's me that's me. 어딜 가도 똑같아 어딜 가도 뻔뻔해.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모든 걸 얻었네. Korean, English, and I talk money, so I'm trilingual. And yes, I know that I am chosen, though I don't speak Hebrew. What I have coming with Martin Luther is that I'm idol 래퍼들은 감사해 내가 길을 터줬어. 조금 더 연구해 니는 아직 모르겠어. 제이팍이 노력한 결실은 바로 그 다음에 제대로 맺습니다. 네 번째 정규 앨범이 평단과 대중들에게 인정받으며 제이팍은 커리어 하이를 찍은 거죠. 또 그동안 해온 힙합에서 벗어나 4집은 R&B로 가득 채웠습니다. 국힙 대표 허슬러답게 1시간이 넘는 랭스인데다 그에 밀리지 않는 퀄리티가 돋보였고 그 산물은 굵직한 영광의 순간이었죠. 특히 제이팍과 오랜 기간 활동해온 차차가 앨범을 되게 신경 써서 만든 게 보였어요. 음악적 색깔은 다양하게 가져가되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프로듀싱을 했다 합니다. 19개나 되는 트랙이 너무 중구난방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절반의 영어로 이뤄진 트랙리스트는 훗날 미국 진출에 큰 역할을 하죠. AOMG 미국 투어를 돌던 때 뉴욕에서 전석 매진이 됐었다 합니다. 근데 이때 락네이션의 높은 한국 관계자분이 타이달 직원한테 가서 얘네 뭐하는 애들인지 한번 가서 보라 했나봐요. 그래서 그 직원이 공연장에 갔는데 엄청 놀랐대요. 한국 가수라 해서 당연히 아이돌 온 줄 알았는데 힙합이랑 R&B 음악하고 있고 또 객석에 에이시안들은 몇 안 되는데 다들 한국어로 떼창하고 있으니 말이죠. 타이달 직원은 공연 끝나고 제이팍한테 미팅 요청하고 락네이션 쪽이랑 커넥팅 시켜줬나봐요. 그리고 바로 4집 Everything You Wanted가 나오죠. 원래 제이팍이 영어 노래는 잘 안 내서 이 앨범에 일부러 좀 많이 넣은 감이 있는데 이게 또 타이밍이 맞물려서 락네이션이 제이팍을 영입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락네이션 쪽에선 원래 단순 유통만 하려 했지만 그간 제이팍이 해온 걸 보고선 유통만 하기 실력이 아깝다 해서 앨범 발매까지 관여하는 계약 형태로 바꿨다 합니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앨범까지 내는데요.
China, Japan, nah, he from Gory. I'm the fucking captain, yeah, I'm a warrior. Young Asian man pulling your girl. I'm pissing off like a soda. Stretch it out like a yoga. 미국 진출 첫 앨범에 한국적인 요소를 넣으면 좀 촌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생각되지만 제이팍은 이것마저 멋있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소주에 대한 곡을 만들었다 합니다. 이 곡으로 어떤 인종이든 간에 소주 한번 마셔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게끔 하고 싶었다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생각은 곧 사업으로 이어지죠. 한창 앨범 프로모션 하러 다닐 때 라디오 호스트랑 기사들한테 소주를 줬는데 이거 네가 만든 브랜드냐고 물어봤다 합니다. 제이팍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네 브랜드 하나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말을 던졌죠. 평소 소주에 애착이 있었던 제이팍은 자신감을 얻어 소주 사업에 착수하고 2년 동안 온갖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소주 장인 찾기, 소주 회의, 소주 제조, 디자인 제작 등의 과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원소주가 탄생한 거죠. 제이팍은 그런 점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단 거. 음악을 하던 사업을 하던 간에 자기랑 타협하려 들지 않고 오로지 완성도를 추구하는 태도가 어렸을 때부터 박혀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완성도가 높으면 그 노력에 대한 결과를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또 레이블 대표직을 모두 내려놓고 연예기획사 뭘 비전을 세웠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자유로워야 했던 제이팍은 이것 때문에 레이블 대표직을 모두 내려놨죠. 그리고 아이돌을 런칭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AOMG, 하이어뮤직 대표가 아닌 루키 박재범이란 마음가짐으로 모든 걸 리셋한다 합니다. 이쯤 되면 제이팍의 행보의 끝은 도대체 뭐가 될지 궁금해지네요.